예, 다시 이제 예, 이 예. 드레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 앞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거를 좀 철학적으로 좀 예, 생각해 주세요. 예, 예. 최근에 전주원인가 전원주죠. 누구 이름 음. 전주 원주? 전우원 아니에요? 아, 전우원? 전우원이 이제 귀국을 해서 광주 참배를 갔어요. 음. 근데 내가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전두콩 하면 전두콩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때는 전두콩이 완전히 권위주의에 확신하냐. 음. 네, 정말 대단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때 사교육이 폐지됐다니까. 아, 사교육 그렇지. 전두환만이 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거 사교육을? 좋아하니, 그거 좋았잖아. 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하면? 근데 그게, 어? 아니 그런 이 권위주의 화신이야. 전두콩만 할 수 있는 그 사교. 걔가 그것 때문에는 그거 하나는 잘했어. 전두콩. 다른 건 잘 못했는데 그 권위주의 화신 전두콩의 아들도 아니야. 혼자야. 손자야. 걔네 이미지는 뭔지 알아요? 이미지가 논 권위주의. 권위주의 음, 하나 없어. 험불한 모습. 예? 음, 예수의 험불한 모습을 연상해. 험불하게. 어, 우리 전두콩에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내 죄다. 그리고 이 죄인이다 하면서 광주에 참배를 간 거예요. 그렇지.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광주 유족들이 뜨겁게 박혀. 음, 내 아들 같다. 막 울면서. 아, 와, 참, 전두콩 아들도 우리, 어? 하고 자기 코트 벗어가지고 묘비 닦고, 음, 묘비 딱 하고 정성스럽게 닦고. 와, 나는 아직도 이 현상에 대해서 그, 그 권위주의 화신인 그 전두콩의 이 모든 짐을 가지고 광주에 가서 이 참배를 하고 그 유족이 또 그거를 껴안고 나는 아직도 그 사이키 구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 글쎄, 그건 이제 철학적 분석 이전에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심리학적인 분석이 좀 적절을 하겠죠. 내가 볼 때 우리 그 융 공부 우리 홍 선생님도 하셨지만 그 칼 융의 사실 그 의식과 무의식 그림자 이론 있잖아요. 그 그림자 이론. 섀도우 그림자 융의 그림자 이론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이제 그림자 이론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반영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그 심리가 말이지 이게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심리를 내가 심리적으로 뭐 어떻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이고 안에서 이고와 그런 의식 자기 그 의식 세계 안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가 뭐 생각을 현재 하거나 뭘 느끼거나 우리 이럴 때 뭐 심리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 자아라는 거는 이제 이 무의식까지 같이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이 무의식이 또 이 퍼스널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 집합적이고 집단적인 집단 무의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응축돼 가지고 음.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거거든. 우리 심리 속에. 그런데 어 유독 지금 전두환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손자가 그 그러면 그 전두환이라는 섀도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아, 이게 사실 정말? 왜냐하면 그 전두환 자신조차도 사실 모든 학살자들이 이 섀도우 이 지금 뭐냐면은 이제 억누르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변명이 뭐냐면 자기가 합리화한 해야지. 게 뭐냐면 대의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희생을 시켜야 된다. 광주 시민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논리를 피잖아요. 이럴 신노래들이죠. 때 음. 엄청나게 이제 학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학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거기서 나오는 인간이라면 죄의식 같은 게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거를 묻어두는 거 아니야. 전두환 이런 학살자들은 아, 묻어둔다고요. 음. 근데 이걸 묻어두는 게 바로 섀도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림자가 되는데 이게 그림자가 되면 의식이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뭐 광주 거기에 이제 군대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학살을 한다고 아주 잔인하게 막 이제 신기하지.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완전히 거기에 저쪽 분리가 된 거라 말이야. 이제 섀도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억누르는 거라. 그 다른 한쪽에서 이제 음.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 이런 아, 것들은 죄의식의 죄도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죄의식이 하나 이제 섀도우로 간 거지. 의식 죄도로 속으로 가는 온 게 거지. 아니라 그걸 이 사람이 의식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못하지. 그냥 묻어둔 못해요. 거지. 근데 지면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버려야 되잖아. 그런 어떤 버려야지. 죄의식이나 이런 걸 느끼지 말아야 되잖아. 의식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아예 그런 의식을 못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런 거를 다 의식을 하죠. 하나의 심지어 양쪽. 사이코들도 그걸 하는데 이제 사이코들 같은 약간 다른 문제지만 물론 이제 전두환 보고 다 이제 뭐 사이코. 사이코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그거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이거를 이제 억누르 이제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억누르고 그 이제 죄책감이 완전히 이제 다 전달된다니까. 그냥 그걸 학살하고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의식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고 반대로 이걸 억누르는 부분은 이제 섀도우로 간다고 이게. 음. 이게 빛과 그림자인데 강렬하게 분리가 돼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섀도우가 다크해진 거라. 아, 이쪽은 너무 브라이트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거밖에 안 보여. 브라이트하다라는 거는 뭐 밝다 이런 차원보다도 의식 음. 그 심리학 속에서 음. 섀도우가 있고 어떤 의식 이고 컨셔스니스가 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 한쪽에 꽂힌 거야. 미친 거야. 꽂혀. obsession 됐다고. 어. 이제 이러면은 이제 반대쪽에서 하나의 섀도우가 생겨요. 그 음. 그림자가 엄청나. 이게. 그러면 그 근데 이제 섀도우가 손자한테 음. 전달이 된 거야?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당연하죠. 이 섀도우라는 건 어. 전두환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두환 일가 모두에게 이제 다 아. 전가가 되지. 당연히 같은 가족인데. 어. 가족이고 그리고 봐봐. 어.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전 의원도 그거를 그 전 의원이 언제 태어났어? 그 이후에 태어났잖아. 그 이후에 그거를 태어났지. 일어났지만 끊임없이 사회에서 그거를 보도하고 또 음. 그 비자금 얘기 나오면서 뭐 하고 막 자기 할아버지가 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막 그러는데 아.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전두환이 갖고 있던 섀도우들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전가가 돼 공유한 있어요. 다 그 가족들한테 이런 가족들이 다 것들을 공유하는 섀도우가 돼 버렸네. 공유하는 섀도우가 된 거지. 아. 그렇게 됐는데 끊임없이 그런데 그거를 다른 뭐 박상아나 그 아빠인 전재용이나 또 뭐 포도주 그렇지. 그 와이너리 와이너리. 팜 그거 하는 사람 그 사람 전재만 H마트. 예, H마트도 기내 거래야 하는. H마트 나 처음 들었어요. H마트도 전두환 예. 거라. 뭐다 아는 사실인가 보지. 야, 다 근데 미주에 나름 있는 것들은 다 공공연한 그래? 상식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쪽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런 것들을 그 돈의 문제나 이건 돈 때문에 결국 이 자본 문제가 또 등장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섀도우화 시킨다고 섀도우화 시키는데 융이 뭐랬냐면 나중에 이게 극대화되면은 섀도우가 너무 다크해지고 이 섀도우가 그레이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크로 간 거야. 한쪽으로 다 이게 몰아넣어야 되니까 이 죄의식을 억눌러야 되잖아. 음. 자기네들이 죄의식이 있다고 이거를 하면 회개하고 그러면 이거 다 그냥 돈도 갚아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반환하고. 근데 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숨기면서 살아왔잖아. 이게 숨기면서 살아오니까 계속 아.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산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그림자화 시키는데 이게 너무 다크해졌어. 아. 그러면서 전두환이는 또 죽었지. 자, 죽었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러니까 이제 손자한테 결국 그 그림자가 아. 폭발을 한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요? 네. 이야. 이게 융이 그랬거든. 이게 너무 밝고 아. 너무 그 다크해지잖아. 어두워지잖아. 이러면은 음. 나중에 이게 익스플로드 돼요. 그게 이제 정신병 환자들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안에서 아. 그 자기 안에서 이제 사실 이게 묘하다고 나는 여기서 우리가 좀 말할 때 정신병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영원한 정신병 이렇게 보지 말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본인도, 전우원 본인도 굉장히 갈등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네. 정신적 갈등을 겪잖아. 정신적 갈등이죠. 이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도 부모들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억누르려고 했었을 거야. 그렇지. 있잖아. 한국에서도 살지 그런데 못하고 예, 외국에서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마약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그림자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지. 무의식 속에 있는. 근데 그림자 전우원 밖으로. 같은 경우에는 잘 화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글쎄, 그림자와 뭐 지금은 그런데 그런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또 정에 약해서 얼마나 참 그 학살 주범자의 손자가 와서 그렇게 다시 이제 참배하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나도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고 막 이러니까 도리어 막 성스럽게는 예. 너무너무 고맙고 막 이런데 그러나 그러나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되 뭐 좋죠. 그것만도 어디예요, 지금. 근데 이 정도는 어 부족하다. 예, 아니 뭐 그렇지. 지금 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막 금방 부족하지.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뭐야 예, 장경만 그리고 우리 난 전 의원도 이게 지금 하나의 난 과정 속에 있다고 보는데 과정 오케이. 많이 불안해. 이게 불안하다. 불안하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그러고, 예. 예, 본인도 좀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속상할 수도 지난번에 있고. 유튜브에 보니까 여전히 뭐 북한의 그 조정도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전 의원이. 이게 전우 얼마나 전 의원이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구만. 왔다 갔다. 그, 얼마나 그걸 세뇌를 받았으면 또 음. 그랬겠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이르는데, 근데 그와 드레즈와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들루즈 같은 경우, 드루즈, 우리 미국식 발음 드루즈로 얘기를 하죠. 들루즈, 예, 들루즈인데 뭐 들레즈라고 할게요. 예, 들레즈 이제 원어에 가까. 드레즈는 뭐 섀도우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거는 없었어요? 예, 섀도우 얘기, 락강하고 프로이드 얘기하면서 그 음. 디자이어 프로덕션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무의식 얘기도 많이 하죠. 그게. 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들르즈는 철학자, 융은 이제 심리학자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막 그 분석하고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음. 심리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 대상이 딱 그 심리적인 현상에 이제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음. 들레즈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 사회 분석적, 물론 정신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그 difference and repetition 있잖아요. 그 difference and 차이와 repetition, 반복. 차이와 반복 얘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어떤 그 동일성을 얘기하고 딱 보면서 이게 같은 걸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를 동일성과 원하지. 예, 네. 같음을 얘기하고 항상 그 네. 아이덴티티하고 그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세임니스 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어. 나는 여기서 이제 들레즈라는 거는 그 아이덴티티 세임니스 이런 어떤 동일성 여기 지금 두 가지 뭐 전두환이라 그래서 뭐 그 전두환 일가들 다 뭐 이제 그렇게 나쁜 놈들을 예, 치부하지 그렇게 않는다. 치부할 수는 없는 거고 어. 동시에 전 의원 자신도 이게 어떤 동일한 그런 어떤 모습이나 형성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 자체가 들레즈에 의하면 그 이런 아이덴티티 세임니스 이런 환상에서 망상에서 약간 벗어나야 돼. 음, 이게 전두환, 지금 그러니까 전두환 일가족이라고 다 비난받을 수는 없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전 의원이 이렇게 한 행동은 지금으로서 참 잘한 거라고 음, 너무 늦었지만 음, 그나마 그렇게 한 건 좀 많이 칭찬해줘야 부분 해줘야 되죠. 그 아직도 젊은 청년인데, 그렇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들러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런 반복 있잖아. 이게 반복이 되잖아.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반복이죠. 전두환이 있다. 그러면 전두환 그 자녀들 음, 그리고 그 또 그 며느리들.
뭐 아니면은 뭐 박사. 사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 이게 리피트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 자기네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죠. 반복이 되는데 합리화가. 문제는 그 반복 속에서 차이가 나와요. 아, 들레스가 우리가 반복을 얘기할 때 차이를 꼭 얘기해야 돼. 자꾸 아, 반복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게 카피가 되는 게 아니야. 아, 계속 반복을 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꼭 디퍼런스가 튀어나와요. 아.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 아니야? 그게 바로 전두환 손절한 얘기야. 나는 여기선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어, 수가 있지. 예. 오, 차이 놀라운 속에서 인사이트다. 차이 아, 속에서 이게 계속 그 같은 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variation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아, 때로는 크리에이티브한 variation이 나오고 아니면 아, 새롭고 어떤 다르고 아니면 그 반대적인 요소들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섀도우가 이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이 그림자 된 것이 아, 음지에 있는 게 양지로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반복 속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덴티티와 그 sameness, 아, 어떤 그 동일성과 그 어떤 같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종의 규율을 하단 말이지. 규제를 하는 그런 어떤 constraint라는 게 있잖아요. 음, 여기에서 음, 확 그 브레이크 돼요. 브레이크 프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 그게, 튀어져 나와요. 이게 이제 아, 새로움이라는 건데 아, 지금 전두환 손자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지. 어, 새로운, 예.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엔드는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한 사람한테 딱 그러다 또 나중에 또 실망도 하고 그러거든. 이게 인간이잖아. 이게 인간 자체가 이제 이게 끊임없이 또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건데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개념 중에 그 플라토라고 있어. 플라토, 여기서는 이제 thousand plateaus라는 그 유명한 이- 플라토 철학자 플라토 얘기하는 거야? 아니 thousand plateaus라고 그 무슨 얘기야? anti Oedipus 여기서는 그 에디푸스 근데 그 anti Oedipus 그거 말고 이것도 굉장히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아니 뭐 다운 근데 플라토, 여기서 그 플라토스라는 거, 이 플라토. 플라토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체기를 말하는 거거든. 딱 어떻게 보면은 침체기, 정체기 우리가 코비드 아, 이렇게 막 그 스카이 로켓팅 하다가 막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엑스포넨셜 그로우스를 하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정체기에 이제 이게 음, 흐르잖아. 이렇게 정책이죠. 이제 정체기 그러고 보고 이제 일종의 이게 플라토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케이. 들루즈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우리 사유의 어떤 정책이 그 플라토예요. 어떤 음, 일종의 이게 일종의 하이어라키컬한 게 아니라 음, non 하이어라키컬한 거야. 음, 거기에는 딱 이게 사유의 그 평온한 그런 어떤 고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우열이 없어. 그러니까 딱 non 리니어한 패션인데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아, 그냥 그 상태의 그 평형 관계의 유지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인데 거의 뭐 여기에서 종교적인 뭐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이걸 통해서 그 하이라키컬한 어떤 위계적인 형태의 그 사유 있잖아요. 어, 위계적인 그 사유 형태를 이제 거절한다고 이거를 굉장히 비판해요. 이런 어떤 그 thousand plateaus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유가 앞뒤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것 같지만 알았어, 알았어. 결국은 다시 non-linear 그러니까 이, 어, 어떤 그 비위계적이고 그 비선적인 그런 어떤 원형적인 그런 형태를 그리는 건데 그 여기에서 사유의 본질이 하이라키컬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사회 본질은 위계적이니까 하이라키컬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프라이트라는 예,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 합생과 전이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화이트헤드가 말한, 무슨 얘기냐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리스판스를 하고 어떤 거를 딱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기가 또 애드를 하잖아요. 서플멘털 그런 스테이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satisfaction을 하지. 그렇죠. 만족을 한다고. 만족하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조직화시키잖아. 체계화시키고. 얘기가 그러면 시키지. 위계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지. 이제 위계 구조가 생기잖아. prioritize. 뭔가 그렇지. 그렇지. prioritize 뭐 prioritize를 something 하지. 하잖아. 그렇지? over 뭐 something els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런데 이게 또 결국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non-linear, non-hierarchical 그런 패션을 그린단 말이지. 어, 음, 이런 게.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두환 현상, 그 전우원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여기에서 이걸 하나의 뭐 과정으로 이제 봐야겠죠.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의 레슨, 교훈이 되려면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게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거 지금 너무 이게 비상식적이고 이게 지금 전혀 자격이 없는 이런 형태 뭐 그 윤핵관부터 해서 뭐 한동훈부터 이 지금 이런 것들 너무 멋모르고 지금 너무 설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상 이게 결국은 난 리니어한 패션으로 이제 나는 간다고 보거든. 이게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아니 말 그대로 자기가 다 제일 잘 알잖아. 그 5년짜리 그 나부랭이가 지금 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겁이 없어 너무 지금 네. 필요 없이. 뭔 생각 갖고 그러는지 앞으로 영원한 그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응? 나중에 지금 왕권 시대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뭐야? 예, 이게 지금 그래서 대사가 예, 내년에 그 윤석열이 음, 탄핵이 당하든가 음, 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예, 있어요. 예. 내일 모레인가 어디 보니까 유튜브에서 4월 5일 날 전주 을에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던데 음, 거기에 그 줄리 김건희와 이렇게 그 과거 그 라마다 뭐예요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계속 좀 몇 번을 만났던 그 산 증인이 있어요. 줄리의 아, 한 증인이 그 태권도 협회 예, 회장이 안 태권도 초등 뭐죠? 태권도 회장 전국 초등학교 뭐 태권도 회장 안 누구죠? 예, 안재욱 뭔가 예, 있죠. 안혜욱 예, 보궐선거 나왔는데 지금 연일 지금 김건희 줄리 그 사람처럼 아주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 난 좀 됐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 무슨 뭘 하겠어요. 무슨 뭐 전주를 발전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람 공약이 딱 하나야.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김건희 깜빵으로 아, 완전히 근데 지금으로서는 해주더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지율도 팍팍 올라가. 그런데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 사람이 된다면, 그 안에 후보가 된다면, 예, 음. 좀 기대 좀 굉장히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고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네. 또 룰레주에 대해서 또 깊게 뭐 다른 거, 예, 뭐 얘기를 또 해보죠. 예, 합시다. 예. 예.